4차 산업혁명, 여기 관심이 있다면 4차 유통혁명을 알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통 4.0 혹은 4세대 유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수없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관심도 가지는 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산업혁명하고 유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혁명의 핵심은 생산혁명이거든요. 산업혁명으로 생산이 되면 이게 어떻게든 소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소비에도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소비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유통혁명입니다. 이 유통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산업혁명의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야 해서 간단하게 산업혁명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차 산업혁명, 이건 기계화 혁명입니다.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량 생산 혁명인 2차 산업혁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직접 하는 일에 기계를 쓰기 시작하는 것, 이것 자체가 혁명이 되는 겁니다. 이때 기계는 전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불 떼서 사용하는 전기기관을 이용한 기계입니다. 2차 산업혁명,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량 생산 혁명입니다. 전기와 컨베어 벨트로 대표되는 대량 생산 혁명이죠. 과거에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3차 산업혁명은 지식정보혁명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 연결망이 구축되면서 이제 인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이든 뭐든 빨리 발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이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죠. 딱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좀 많죠.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만물 초지능혁명입니다. 어렵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산업혁명들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기계를 이용하고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사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계나 컴퓨터 같은 사물도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만의 전유물이었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이제는 사물들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 기계를 이용하던 시기에는 사람이 갈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을 켜고 입력을 합니다. 마음에 드는 경로를 골라서 도로를 달립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웁니다. 차에 연료가 부족하다는 등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계속 운전을 하면서 주유소가 나오는 데가 없는지 계속 살피면서 주유소를 발견하고 주유를 합니다. 이게 사람 위주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만물 초지능혁명 사회에서는 사물은 사람과 같이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자율주행차에 사람이 탑니다. 자동차는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상태라서 그 사람이 월요일 오전 7시에 주로 어디를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출발 전에 자동차는 빅데이터망을 통해서 어떤 경로로 가는 게 빠른지 판단합니다. 자동차는 이 운전자가 도착 시간 몇 분 차이 안 나면 유료 도로로 가는 걸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무료 도로를 선택합니다. 도착할 장소까지의 거리와 현재 남아있는 연료를 계산해 보니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간에 가장 저렴한 주유소와 그 주유소가 오늘 영업하는지 확인한 후 경유지를 스스로 추가하고 차가 출발합니다. 여기서 운전자는 아무것도 한 건 없습니다. 자동차인 이 사물이 유료 도로를 탈지 말지를 판단했고 주유소를 이용할지 말지, 어떤 주유소를 이용할지 이 소비에 관한 부분도 이 자동차, 사물이 사람처럼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소비에 대한 판단도 사물이 했죠. 이렇게 4차 혁명 시대는 사람과 사물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1차 유통혁명은 화폐의 탄생입니다. 이게 유통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초창기 유통은 물물교환이었죠. 소비하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내가 생산을 하지 않으면 소비 행위를 할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소비가 적으니까 많은 생산에 대한 필요성도 적었습니다. 화폐가 탄생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생산과 소비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2차 유통혁명 때부터는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2차 산업혁명과 2차 유통혁명이 맞물려가고 3차도 마찬가지,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산업혁명이 대량 생산혁명이라고 했죠. 대량 생산은 공급 과잉의 시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대량 생산을 받쳐주는 대량 소비가 없었다면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자연스럽게 2차 유통혁명이 일어나서 대량 소비를 만들어냅니다. 유통기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게 2차 유통혁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같은 유통업체를 말합니다. 이 유통기간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생산품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서 대량 소비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연결망을 통해서 인간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보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돼서 제3차 유통혁명은 온라인 유통의 활성화로 발전되었습니다. 아마존, 지마켓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서 기존에 정해진 위치에 있는 슈퍼마켓, 일정한 영업시간에만 제약되던 유통시장이 이제는 24시간 전체 쉬는 시간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풀타임 유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항상 유통혁명과 맞물려 간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만 잘하신다면 투자에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 당시에 인터넷 보급이 확산될 때 그때 모두들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바탕으로 3차 유통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온라인 마켓을 눈여겨보았다면 온라인 마켓 기업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온라인 마켓이 정말 활성화된다는 전제하에 어떤 게 중요해질까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돈은 어떻게 지불하지? 혹은 어떻게 편하게 결제하지? 안전하게 결제가 될까? 물건은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라인 결제가 엄청나게 늘어서 카드사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간편 결제나 결제 보안 관련 기업들의 가치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올랐습니다. 배송 관련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택배 시장이 초창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졌습니다. 이제 그럼 4차 산업혁명만큼 4차 유통혁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심도 좀 가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4차 유통혁명을 미리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멋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사람과 사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람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도 되지만 사물 역시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제4차 유통혁명에서는 사물과 사람의 거래, 사물과 사물의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냉장고가 있습니다. 주인은 항상 사과를 먹는 사람입니다. 인공지능 냉장고가 살펴보니 이틀 후면 사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공지능 냉장고는 온라인 마켓에 사과를 주문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사물과 인간이 거래를 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 무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사갑니다. 무인 편의점 시스템은 스스로 재고를 파악해서 인간의 개입 없이 중앙 유통 시스템이라는 무인 시스템에 발주를 넣습니다. 이건 사물과 사물이 거래를 한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게 실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입니다. 앞에 냉장고 이야기는 실제 출시될 냉장고이고 무인 편의점 이야기도 지금 미국에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아마존 고라는 편의점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4차 유통혁명과 관계된 괜찮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물이 거래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기술인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차 이런 걸 바탕으로 유통에 접목될 만한 산업 포인트를 빨리 찾아서 미리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차 유통혁명 때 결제 시스템, 배송 시스템이 크게 발전한 사례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거래할 때 어떤 기준으로 거래처를 정할까? 같은 물품을 구매할 때 인공지능끼리 서로 뭉쳐서 공동구매로 생산자 직거래를 하진 않을까?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4차 유통혁명의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할지 드는 생각이 있다면 저에게도 힌트 좀 주세요. 오늘은 4차 유통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깔끔한 결론은 없습니다. 저도 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어쨌든 항상 캔들스토리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코너였습니다.